어저께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전국 수습 로드맵.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네.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죠. 결국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질 못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채널A 7시 뉴스에서 예, 용산 대통령실은 조기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런 기류가 또 전해지면서 예. 아니 용산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기 하야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 탄핵으로 간다면 지난주 토요일 7일 날 있었던 탄핵 표결에서는 결국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 그럼 이번 14일 토요일 이 탄핵 표결에는 네. 이 투표 불성립 말고 국민의원들이 들어가서 네. 표결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내일 이제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네. 설령 당론으로 지난주 토요일처럼 집단 투표 보이콧을 하자 그래도 적어도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사실 두 개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속 체포안이었죠.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이건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0명이었고요. 상설 특검은 또 반대로 자율투표로 붙여졌는데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209명이 찬성했습니다. 네. 저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신속 체포안 이거였는데 여당에서는 3명이 반대를 했고 3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자가 김상욱, 조경태, 김예지. 그다음에 기권한 사람이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이 3명입니다. 그렇다면 6명 정도. 만약 기권한 사람까지 나중에 이제 탄핵 표결에 들어갔을 때 찬성을 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6명인데 네. 탄핵 표결에 8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 8명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갖고 신속 체포 결의안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젯밤에 이제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속영장에 보면 김영현 전 장관은 내란 혐의의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엄 2인자였잖아요. 예. 계엄 2인자가 중요 임무 종사자면은 이른바 우두머리는 누구겠는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 개시가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 표결은 신속 체포 결의안은 이 김영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있기 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시각각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 표결 결과만 가지고 탄핵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용산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이렇게 정리를 줬기 때문에 의원들의 좀 부담이 좀 덜어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질서 있는 퇴진과 그리고 개헌을 통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의 선거를 맞추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하야보단 탄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치 안정화 이거를 당에 일임을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당에 일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임한다는 건 모든 걸 다 맡기고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건데 어제 의총에서 그런 조기 하야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그 과정 그 와중에 용산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입장은 분명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당내에서 이런 거 할 여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것인가예요. 사실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친한계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잘 안 된다고 보면 과연 8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저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탄핵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예. 시간이 가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충격적인 그날의 실상, 비상겸 그날의 실상이 드러나면서요. 예. 국민적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야,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헌법이 정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론을 이겨내기 쉽지 않아지죠. 예.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텐데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조기 퇴진의 참 맹점이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빼앗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설령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럼 헌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니까 직무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지 아니면 그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다. 나 옥중결재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시선이 좀 시각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 말고는 직무정지 시킬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의총에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탄핵으로 만약 가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봤을 때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원래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6명밖에 네,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럼 6명이라면 6명 가지고 탄핵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한다면 6명 전원일치의 찬성이 나와야지만 탄핵이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헌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 추천목 3명의 추천을 지금 계속 지연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자기들이 2명 추천하겠다고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답니다. 기존에 6명이 있잖아요. 예. 그 3명은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탄핵 소추안이 뭐 이번 주가 됐던 뭐 다음이 됐던 이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탄핵 재판이 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시하는 시점이 그냥 6명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개문 발차를 하고 먼저 심리를 시작을 하고 이 3명의 이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임명 그러면 이분들이 그 합류를 해서 또 같이 추가적인 심리를 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아예 9명 완전체를 만든 다음에 심리를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럼 헌법재판소도 정하기 나름이랍니다. 예. 사실 결론은 가봐야 6명으로 하든 아니면 9명으로 하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는 한 80일 정도 걸렸던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나서 91일 걸렸습니다. 91일, 3개월 걸렸군요. 예, 91일.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이 걸렸고요. 예. 그런데 또 요번에 보니까 그 2번의 탄핵 심판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내란죄니까 현행 그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요. 예.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이거는 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 재판도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게 두 개가 동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형사재판부가 그게 예. 그 전문적인 곳 아닙니까? 예. 그거를 또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 뭐 지금 6명으로 시작할지 9명 다 채워진 다음에 할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구속이 될지 그리고 언제 또 내란죄로 기소가 될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 51조가 적용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내란죄로 만약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사실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는 되는 거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 이제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은 만약 51조가 발동이 헌법재판소법 51조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형사 재판만 받고 그 형사 재판의 결과를 받아서 탄핵 심판이 뭐 매듭이 지어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이게 예. 초유의 일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그렇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